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애청자이자 이제 곧 중반으로 들어서게 될 40대 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이 채널의 애청자인데요. 늘 재미있고 화나는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있자면 저도 사연을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말 주변도 없는 제가 글 주변이라고는 있을 리 없어 여러분께 재미있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서 망설이기만 수십 번이네요. 그렇게 망설이기만 하던 와중 얼마 전 달력을 확인하니 곧 저희 시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런 곳에 남겨두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어렵사리 용기를 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답니다. 일기도 쓰지 않는 제가 이런 긴 글을 끝까지 쓸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저희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은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게 어디 있냐, 고부간에 그런 사이는 없다며 손사래를 치실 텐데요. 사실 저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사이가 꼭 저랬어요.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요. 막상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보니 정말 그런 사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기도 했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결혼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젊었을 적 저는 마치 고슴도치 같았습니다. 가시를 세우고 누군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몸집을 불리고 살았죠. 그 기저엔 이 세상에 나 혼자이기에 내가 날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간단히 제 가정 환경을 설명하자면 어머니는 아버지와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고 전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아버지는 저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없었고 당연히 교류도 없었어요. 엄마만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죠. 그러던 와중 제가 23살이 되던 해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 이 치열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엄마가 계실 땐 생각도 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어요. 세상에 날 가장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없다는 것은 어린 제게 생각보다 감당할 수 없는 우울함과 함께 극강의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전 꽤 긴 시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엄마와 단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빈자리는 더욱더 컸어요. 그렇게 전 친구들에게 마음을 기대며 시간을 보냈어요. 늘 친구들과 함께 붙어 있고 의지하며 저의 불안감과 외로움을 해소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무척 아팠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온몸이 들끓었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꼭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누군가 필요할 때 내 곁엔 아무도 없는 그런 지독한 아이러니. 그날이 그랬습니다. 전화하는 친구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오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픈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이 친구들에게는 가족이 있구나. 나보다 더 소중한, 아프면 언제고 날 두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가족. 전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 가족을 선택한 친구들에게 절대로 서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걸 알기에 상처가 더 컸어요. 제겐 그런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이 친구들에겐 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 제가 첫 번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롯이 혼자가 된 기분. 전 그날 밤새 혼자 앓으며 그 외로움에 파묻혀 갔어요. 그 이후 제 성격은 바뀌었어요.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워졌죠. 제가 절 지키는 방식을 타인을 향한 날카로움과 경계심이 가득한 벽을 세우는 것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인간관계에 꼭꼭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전 늘 센 척, 강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야만 절 지킬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건 연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를 언제고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니 제가 좋아서 다 받아줄 것처럼 다가왔던 남자들도 모두 지쳐서 절 떠나기 일쑤였죠. 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면서 저 또한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린 가시돋친 고슴도치처럼요. 그렇게 전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았어요. 상처받을수록 그 기질은 더욱더 심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지금은 이혼한 제 전 남편이자 저희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죠. 남편은 친한 동생의 지인이었는데요. 저흰 동생이 주선한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변에서 워낙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죠. 안녕하세요. 황중권입니다. 미선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었다니 내용은 뻔했죠. 싸가지 없다, 까칠하다, 예민하다, 세다. 어쨌든 좋은 내용은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전 가시를 세우고 물었죠. 괜히 절 아는 척하며 다가오는 매력적인 남자에게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씨 예쁘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까칠한 성격만큼 예쁘다고요? 근데 생각보다 더 예쁘시네요. 성격은 덜 까칠하시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어줍잖은 작업 멘트에 미간이 확 구겨졌죠. 뭐라고요? 제가 눈매를 세워 묻자 남편이 눈을 구겨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친하게 지내자고요. 제가 동영이 졸랐거든요. 한번 만나보게 자리 좀 마련해달라고. 그 소리 듣는데 왜 얼굴이 새빨개지고 심장이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 까칠한 말투에도 능글맞게 말을 걸어오는 남자가 싫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까칠한 말투에도 당황하지 않고 능글맞게 걸어오는 남편의 말만 매력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척 깔끔하고 매끈한 외형에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서글서글한 듯 하지만 그렇다고 나대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었죠. 주위 평판이 왜 좋은지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던 두 사람의 대화는 무척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서로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이야기는 화수분처럼 흘러 넘쳤죠. 저희는 정말 친구처럼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날부터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워 통화했어요. 남편은 만나서뿐만 아니라 통화로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경계하는 성격이던 저의 경계심을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건 남편의 대화 스킬이 한몫했어요. 정말 상대편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유려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 대화 스킬이 제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걸 간과한 결과는 이후 처참하게 다시 제게 돌아왔지만요. 어쨌든 잘생긴 외형에 좋은 직업, 또 서글서글한 성격까지 제가 호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자석처럼 남편에게 끌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서로의 마음은 친구가 아닌 사랑으로 발전해갔죠.
하지만 전 늘 그런 남편에게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너무 깊지 않아 기대지 않은 사이. 제가 바랬던 관계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한다면 바라는 것이 많아지고, 그렇다면 상처 입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걸 몇 번의 연애로 뼈저리게 느꼈던 저였기에 늘 그를 한 걸음 떨어져 벽을 두고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고백해 왔어요. 좋아해, 미선아. 우리 사귀자, 미선아. 내가 정말 잘해줄게. 남편의 말에 전 당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전 고슴도치였습니다. 누군가를 끌어안으면 상대편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받는. 그가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전 뾰족하게 대답했죠. 내가 왜? 싫은데? 그러자 남편이 픽 웃으며 말하더군요. 너 그거 알아? 뭘? 넌 센 척할 때가 제일 귀여워. 마음껏 센 척해. 내가 다 받아줄게. 하, 진짜. 그의 능글맞은 대처에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왜인지 그 말에 믿음이 갔죠. 이 남자는 내가 아무리 선을 긋고 벽을 세워도 그 선을 마음대로 넘고 벽을 부수고 들어와 날 안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준권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자 남편이 진지한 음성으로 그러더군요. 널 안아주려면 되어야지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볍게 한번 만나봐. 그러다 괜찮으면 나 평생 데리고 살면 되잖아?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말처럼 가볍게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능글맞고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한들 이 남자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지쳐 날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은 상대를 버틸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전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다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그에게 끌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연애를 지속했죠.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절 위에 1, 2주에 한 번 현관에 조용히 과일 바구니를 걸어두고 돌아갔어요. 피곤할까봐 바구니만 두고 가. 너 보고 싶은데 참느라 고생했다. 전 헛웃음을 웃었죠. 언제까지 하나 보자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뒤로 물러설수록 자신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조금씩 남편에게 마음의 빗장을 풀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동안 저도 참 많이 변했었네요. 늘 고슴도치처럼 세우고 있던 가시는 조금씩 그 끝이 무뎌졌고 끝까지 끌어올려 두었던 눈꼬리는 조금씩 유순하게 내려갔어요. 지금은 남남이지만 그땐 참 남편 때문에 늘 불안했던 마음의 안정을 점차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땐 그랬어요. 남편은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자상해 절 혼자 두지 않는 남자였죠. 혼자라는 생각에 늘 까칠하던 절 조금씩 변화시킬 만큼요.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우리 결혼할 때 되지 않았나? 그리 말한 지금의 남편. 그때의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을 해오더군요. 2년이란 시간을 만났고 또 혼기도 찼고 그 결혼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 결혼의 과정이 두려웠어요. 부모 없는 혼자에 보여지는 센 외형까지 솔직히 어느 시부모도 저의 상황을 반기지 않을 거라는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벌어지지도 않은 일련의 상황들에 제가 받을 상처에 대한 자기 보호 본능이었죠. 결혼은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제가 그리 대답하자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물었어요. 왜? 우리 2년을 만났어.
근데 난 아직도 널 잘 모르겠어. 네가 내 앞에 세우고 있는 두꺼운 벽을 내가 넘기가 너무 힘들어.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옹졸하고 지극히 약한 속마음을 내비칠 자신이 없었죠. 입을 다물고 있는 제가 답답했던지 남편이 막 입을 떼려고 할 때였어요. 남편의 전화가 띠리링 울렸죠. 남편은 잠시만 하고 전화를 받았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의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의 아버지도 해외 출장을 가신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절 태운 채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마음을 졸이며 병원으로 함께 이동했고요.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남편은 급히 차를 세우고 절 쳐다봤어요. 나 지금 곧바로 응급실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겠지? 단단하기만 하던 남편의 눈동자가 달달 떨렸습니다. 이미 눈가에 반은 젖어 있었죠. 차마 그를 두고 혼자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녀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 여기 있을게. 나도 이대로는 집에 가서 잠 못 자. 얼른 가봐. 그렇게 남편이 병원으로 뛰어갔고 전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가 머릿속에 재생되었죠. 그렇게 한 3시간쯤 흘렀을까. 남편이 차로 돌아왔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로 차에 탔죠.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긴 하는데 큰 이상은 없으신 것 같아. 전 남편의 목소리에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근데 미선아, 네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겠어?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어머니를, 그것도 결혼 이야기가 나온 날 밤에 병원에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본다는 게 역시나 마음에 걸렸어요. 게다가 옷차림도 어른들이 싫어할 만했고요. 오늘은 좀 그렇지 않을까? 제가 그리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군요. 나도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엄마가 고집을 부리시네.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는데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냐고. 어른의 말인데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앞에 섰어요. 우리 엄마 좋은 분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남편의 말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만나는 남자의 어머니를 처음 보는 자리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삐걱 문이 열리고 저는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선이에요. 중건 씨 여자친구고요. 딱딱하게 얼어버린 목소리로 그리 말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의 어머니 얼굴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았죠. 그럼에도 남편의 어머니는 절 보며 환히 웃어주셨습니다. 이리 와요. 내가 무리하게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많이 놀랐죠? 부드러운 목소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분이셨어요. 전 쭈뼛거리며 남편 어머니 앞에 섰어요. 그러자 남편 어머니가 제 손을 끌어 꼭 잡으시더군요. 엄마를 일찍 여위었다면서 고생 많았겠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하며 제 손을 조물조물 만지시는데 그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 순간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울컥 설움이 올라왔죠. 앉아봐요. 얼굴 가까이서 보고 싶다. 전 그렇게 어머니의 곁에 몸을 앉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준건이한테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부터 한번 꼭 보고 싶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도 아프고 장하기도 하고 우리 식구 되면 그 외로움 잘 달래줘야지 생각도 했고 그러자 남편이 당황한 듯 말을 가로막더군요. 아유 엄마 그만 어? 아직 우리 그런 이야기 안 했어. 아직 미선인 결혼 생각도 없고 그러자 남편의 어머니가 아들을 쓱 노려보며 그러더군요. 네가 더 잘해야 결혼 생각이 생기지. 이런 보물을 데려오는데 보통 노력으로 되겠어? 처음 보는 사이에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어머니는 벌써 제가 식구라도 된 듯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처음에 준건이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부터 미선 씨가 우리 식구 되었으면 좋겠더라 하며 빙긋 웃으시며 제 등을 토닥토닥 하셨어요. 왜일까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가족의 따뜻함을 왜 남자친구의 엄마에게서 느낀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인 눈물에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남편의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더 울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서러웠을까. 마음껏 울어. 전 그렇게 병문안을 가서 제 마음을 치유하고 왔어요. 마치 외롭고 불안했던 제 인생을 엄마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병실에서 나온 전 남편과 벤치에 몸을 앉혔어요. 남편은 제가 눈물을 그치길 기다렸다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죠. 미안. 엄마가 그래서 부담스럽고 불편했지? 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 전혀. 그리고 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터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불안했었는지, 왜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그리 닫고 살았는지, 그럼에도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녹였는지,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얼마나 날 움직였는지. 몰랐어. 네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남편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전 남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몰랐는데 나 오늘 느꼈어. 내게 필요한 건 가족이구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필요했던 거구나라고. 그리고 전 결심한 듯 남편을 향해 말했죠. 그래, 우리 결혼하자. 나 당신과 당신 어머니랑 가족이 되고 싶어.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전 한사코 반대하는 남편의 고집을 꺾고 시댁 바로 아랫집에 신혼집을 꾸렸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제게도 절 보호해줄 울타리가 생겼다는 사실은 제게 큰 안정감을 주었어요. 정말 이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과 혹시나 또다시 찾아온 내 인생의 행복이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공존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았고 시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 운동도 함께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좋은 시어머니 그 이상이었어요. 제가 친정엄마가 살아계시면 하고 싶던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셨어요. 제겐 시어머니, 든든한 친정엄마,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같은 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과의 조그마한 싸움이나 트러블에도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정말 든든한 내 편, 무조건적인 사랑. 제가 엄마를 잃고 느꼈던 상실된 감정들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저희 가족에게도 불행은 닥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저희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런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였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전 엄마의 장례를 치러보았지만 역시나 누군가 가족이 떠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평소 사이가 워낙 좋으시던 시부모님이었기에 시어머니의 고통은 말할 나위 없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큰 결심을 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랑 집 합치자. 뭐? 남편이 놀라 묻더군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당연하지. 어머니는 내 엄마야. 아버님 떠나신 그 텅 빈 집에 혼자 계시게 할 순 없어. 정말 친정엄마라고 생각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어요. 처음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저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셨죠. 하지만 제 결심은 단단했고 결국 어머니도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는 참 많이도 힘들어하셨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이루시고 예전보다 생기도 없으셨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극진하게 마음을 다했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들기도 했죠. 그럴 때면 시어머님은 밤새 저의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겨주시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의 병은 깊으셨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몸이 좋아지지 않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간 병원에선 정밀검진을 권유했고 곧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2기도 3기도 아닌 말기.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생각보다 덤덤하셨죠. 갈 때가 되어서 가는 거니 난 괜찮다만 나 갈 때까지 너희들이 힘들어서 어쩌면 좋니. 그러면서 저와 남편을 바라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동자를 잊지 못합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던 날 병실에서 저를 바라보던 눈동자와 묘하게 겹쳤죠. 어머니는 눈이 참 예쁘고 맑은 분이셨어요. 사슴처럼 동그랗고 검은 눈동자로 절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늘 따뜻했죠. 그런 어머니를 꼭 지켜드려야겠다. 어머니가 나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전 결심했어요. 다시는 사랑하는 엄마를, 내 가족을 또다시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시긴 어딜 가세요? 절대 저 두고 어디 못 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각오 단단히 하세요? 저와 남편은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 새로 사업 시작해서 바쁘잖아. 어머니 병간호는 내가 맡아서 해볼게. 고맙다, 미선아.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여자를 만났나 몰라. 남편이 절 꼭 안으며 말하더군요. 전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니 꼭 나으실 거야. 어머니 병 나으실 때까지 예전보다 당신 신경 많이 못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알아서 잘 버텨야 해. 알겠지? 제가 그리 말하자 남편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내가 무슨 애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가 병간호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힘든 항암 치료를 잘 견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병간호했죠.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밤새 어머니를 보필하고 저의 극진한 병간호의 사람들은 어머, 따님이신가 봐요. 어쩜 따님이 이렇게 효녀예요? 라며 물었고 저희 어머니는 야윈 얼굴로 절 보시며 그럼 넝굴째 굴러온 내 딸이죠.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 이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좀 다녀올게요. 화장품이 다 떨어졌는데 택배를 집으로 시켰지 뭐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시며 그러시더군요. 그래, 난 이제 곧 잘 테니까 집에 다녀와. 오랜만에 집에서 자고 와, 응? 중건이도 외로울 텐데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게. 그럼 그럴까요? 사실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지 않았기에 오랜만에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함께 와인도 한잔 해야겠다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 도어락 문을 열었죠. 그리고 무심코 현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현관은 남편의 구두와 낯선 하이힐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확 들더군요. 전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는 것을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왔어요? 그때 부엌에서 한 여자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 시선은 부엌으로 향했고요. 거기엔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세팅까지 한 여자는 마치 자신의 부엌인 양 앞치마를 두르고 제 국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놀라 묻자 여자는 잠시 흠칫 당황하더군요. 그리고 아, 사모님이시구나. 사장님 잠시 마트 가셨어요. 집에 소금이 떨어져서.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 물었죠.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내가. 아... 여자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가는 소금 맞지? 전 시빨개진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절 발견한 남편은 놀라 눈이 동그래졌고요. 뭐 더 들어볼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기 어머니의 병건호를 하고 있는 동안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도 모자라 제 집에, 그것도 제 주방에 여자를 들여 신혼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열이 확 뻗치더군요. 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발광하듯 소리쳤죠. 자기야? 지금 두 사람 내 집에서, 내 주방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순식간에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제 인생을 지탱하고 있던 단단한 울타리가 부서져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제 단단한 기반이 와르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절망감이 다시 한번 절 덮쳤습니다. 아니, 그 절망감에 강한 배신감까지 절 찍어 눌렀죠. 제가 흥분한 사이 남편은 얼른 여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저와 남편 둘이 남은 집안엔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죠. 저는 배신감에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은 더 가관이었죠. 당신이 나 외롭게 했잖아.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나 매일 혼자 밥 먹고 매일 혼자 잤어. 나도 외롭다고. 남편은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았다니. 그것도 시어머니의 병건호까지 하면서 말이죠.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너 정말 뻔뻔한 인간이구나. 어떻게 그딴 소리를 나한테 해? 내가 그냥 밖에 나돌았어? 나 좋자고 당신 혼자 뒀냐고.
네 엄마잖아. 네 엄마 병과다 거잖아. 그러자 남편이 절 바라보며 그러더군요. 너 우리 엄마 좋아해서 한 거 아니었어?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였으니까 라는 이유라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 나 더는 너랑 할 이야기 없어. 그렇게 말한 전 당장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죠. 복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갑자기 들이닥친 이 현실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저 왔어요.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제가 병원으로, 그것도 사색이 된 얼굴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심상찮은 기운을 느끼신 모양이었어요. 너 중건이랑 무슨 일이 있었니? 제게 걱정스레 물으시는 어머니에게 전 제가 오늘 본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생각했죠.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라도 제 속으로 나온 아들을 먼저 챙기겠지. 그게 부모고 가족이니까. 전 그렇게 속으로 절 달랬습니다. 상처받지 말자. 상처받지 말자. 그리 아무리 달래도 결혼 전 절 괴롭히던 외로움이 다시 한번 절 엄습해오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왜인지 서럽고 서글프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이혼하고 싶니? 전 고개를 떨궜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잘 모르겠어요. 준건 씨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혼하고 싶긴 해요. 그런데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제 손을 잡으신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빠진 듯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시더군요.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야지. 아픈 제 어미 밤새 간화하는 아내 두고 젊은 여자랑 바람이나 피우는 쓰레기 같은 놈이랑 어떻게 더 살아. 아주 나쁜 놈. 분노에 떨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절 딸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제 입장과 상처받은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전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그런 저를 품에 안으신 어머니는 그렇게 한참이나 제 등을 토닥여 주셨고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가, 금쪽 같은 내 딸, 가여워서 어쩌면 좋니? 전 그날 밤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병환이 깊으신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그 다음 날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전날 밤 일을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게 대하셨고 남편은 어머니에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장 부지를 계약해 벌써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둘이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까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더 악화되셨다고 길어봤자 3개월이라고 하더라. 전 어이가 없어서 물었죠. 그래서 어머니 유산 믿고 공장 부지 계약했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며 버럭 화를 내더군요. 나쁜 아들은 되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한참 씩씩대던 남편이 절 바라보며 그러더군요. 어차피 어머니는 돌아가실 거고 유산은 외동아들인 내가 받게 될 거야. 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그런 상황 아니잖아.
나도 너무너무 슬프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맞고. 전 황당해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쩍 입맛을 다시면서 한다는 말이, 미선아, 네가 조금만 더 고생해줘.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나한테 바람 피우는 현장까지 들켜놓고 고생해달라고? 너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황당하더군요. 원래 쓰레기였는지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건지.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랑곳 없이 말을 잇더군요. 그때 그 여자는 실수였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남자는 원래 그래. 그냥 몸이 닳았을 뿐이야. 알잖아.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라는 거. 네가 조금만 더 고생해줘. 하며 제 손을 잡더군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모습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시어머니가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요. 제가 정말 이 짐승 같은 놈과 이혼하면 시어머니는 외롭게 병원에서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자 절 다독였죠. 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어머니의 병관호를 이어갔어요. 저의 극진한 간호에도 어머니의 병화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전 어머니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지속되게 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이미 온몸에 퍼져버린 암덩어리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은 참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다른 날보다 식사도 잘하시고 엄청 건강해 보이셨어요. 전 혹시 병세가 호전되는 건가 기뻐 어머니를 향해 방긋 웃었습니다. 아가, 이리 와봐. 어머니가 절 부르시더군요. 전 쪼르르 달려가 어머니 앞에 앉았죠. 우리 딸 미선이. 네, 어머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늙은 눈을 접어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꽃 같은 우리 딸. 그 말씀에 전 또 울컥해 버렸어요. 제가 꾹꾹 울음을 참자 어머니가 절 품에 끌어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생엔 우리 미선이 진짜 내 뱃속에서 내 딸로 태어나라. 알겠지? 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제 옆에서 평생 이렇게 엄마처럼 계셔주시면 되잖아요. 그러게. 그러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음성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틀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비통한 장례를 치렀고 정말 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었죠. 어머니의 품에서 나는 따뜻한 향이 너무 맡고 싶었어요. 전 장례식 내내 엉엉 소리내 울었습니다. 남편은 상주로서 장례식을 지켰고요. 어머니의 장례가 모두 치러지고 납골당에 유골이 안치되었어요. 남편이 제 등을 토닥이며 그러더군요. 고생 많았어, 미선아. 그리고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재산이 꽤 있어. 이제 나도 벌려놓은 사업 정리도 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나 사실 그때 그 여자 사랑해. 그 여자랑 평생 살고 싶어. 사실 너도 나 같은 놈이랑 살기 싫을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쓰레기도 아니고 어머니 유산 상속받으면 너 좀 떼줄게.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을 하자고 해도 제가 하자고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가시기도 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흰 변호사 앞에 앉았어요. 이혼과 어머니의 유산 상속 문제 때문이었죠. 그리고 변호사는 어머니가 유산 상속에 대한 유서를 미리 작성해 공중까지 받아두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좀 놀라는 눈치였어요. 모든 상속은 상속자인 아들이 받는 것이 맞는데 말이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남편이 묻자 변호사가 말하길 경기도 가평 땅 5만 평, 서울 은평구에는 건물 2채, 마포구 아파트 2채, 그리고 통장에는 현금 모두를 며느리인 이미선 씨에게 모두 증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놀라고 남편도 놀랐어요. 어머니의 전 재산을 모두 제게 물려주신 거예요. 남편에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요. 제가 놀라 말문이 막힌 사이 남편이 발광을 하더군요. 눈이 시뻘개져서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들인데 이 유서는 무효 아니냐고요? 그러자 변호사 말이 그게 이런 식의 유서는 법적 효력이 있고 모두 이행되어야 합니다.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절 대신해 해주신 통쾌한 복수였죠. 저는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꾹 참은 채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절 황급히 따라 나오더군요. 야, 이미선, 너 우리 엄마 아플 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네가 다 꾸민 짓이지? 전 황당하게 그제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며 어이가 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미친놈. 너 어머니 유산만 믿고 계약한 공장 부지 벌써 공사 들어갔다면서? 어떻게 하니? 그러자 남편이 사색이 되어 절 따라오며 매달리더군요. 잠깐만, 미선아.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어? 솔직히 너도 혼자 되는 거 싫잖아. 가족 잃는 거 싫잖아. 완벽한 태세 전환에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전 어느새 제 발목에 매달려 질질 바닥을 기는 남편을 틱 뿌리치며 말했죠. 너 같은 가족 필요 없어. 아, 너희 엄마도 그러셨나 보다.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아들은 필요 없어서 재산 나 다 주신 거 아닐까? 넌 그 젊은 여자랑 행복하게 살아. 가난해도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겠어? 하고 뒤돌아 섰습니다. 정말 통쾌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이다였죠. 그렇게 전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당연히 그 젊은 여자에게도 차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공사대금을 치르지 못해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만 믿고 일을 벌렸다가 된통 당한 셈이죠. 전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때만 참 달라요. 어린 시절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땐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절 가시돋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다음 생엔 내 딸로 태어나라던 그 말씀이 절 지켜주는 기분이에요.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같고요. 전 시어머니의 유산의 상속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보육원을 후원하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기일은 꼬박꼬박 제가 챙기고 있고요. 이제 곧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네요. 이번에도 어머니가 평소에 그리도 드시고 싶어 하시던 음식들을 잔뜩 해볼 생각입니다. 1년에 한 번 어머니와 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며느리 편이 되어주셨던 시어머니, 그래서 시원하게 남편에게 사이다를 먹일 수 있었던 며느리. 다음 생엔 꼭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려고요. 고부지간이 아닌 모녀지간 같았던 저희 둘 사이를 사람들에게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